백의 천사 하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떠오르시죠. 나이팅게일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일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고뇌했고 싸웠기에 백의 천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크림 전쟁 당시 전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군인들을 지켜보면서 개인 위생을 강조했던 나이팅게일.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시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실용인문학, 오늘은 간호교육의 기초를 세운 현대 간호의 선구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드는 실용 인문 클래스.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서영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은 내가 지킨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서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용 인문 클래스 서영미 교수님과는 첫 시간이에요. 무척 떨리시죠? 예, 지금 무척이나 떨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요 근래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죠. 네, 전염병. 맞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과 같이 연계해서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간호사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백의 천사로 불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나이팅게일 하면 대부분 다들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맞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나이팅게일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이 영국이 산업혁명 시대에 근접해져 있고 그 안 속에 있으면서 사실 여성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성들이 법률, 교육, 의학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를 진출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군요. 이 시기가 바로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운동을 벌이는 시기죠. 네. 1820년부터 1910년까지 나이팅게일이 이러한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네네. 영국의 명문인 윌리엄 나이팅게일의 둘째 딸로 태어났고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는 그 지명을 따라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첫돌을 그 지역에서 살다가 네. 영국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네네. 고전학, 어학, 역사, 수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학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타심까지 남다른 품성을 지닌 네.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네네. 이러던 나이팅게일이 20대 후반 어느 날 저 나이팅게일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모님께 네. 선포를 하죠. 근데 반응이 어땠어요? 난리가 아니었죠. 왜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간호사들은 사실상 비천하고 부도덕한 직업으로 인식이 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요? 예. 네, 그러던 중에 이제 24살이 되던 때에 네네. 이제 간호사업은 내 평생의 사업이다. 라고 이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네네. 31살 때 정도 독일의 카르세르트 베르트의 프리드러 목사 이 내외가 운영하는 여집사 간호단에 처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참 많은 병원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네네. 이런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들의 현명한 리더, 병자들에게는 무지 따뜻한 위로자, 그리고 간호의 개혁과 변화의 선구자, 또한 간호 교육자, 공중보건 전문가, 통계학자, 행정가이면서 사회개혁가로 한 삶을 살다간 분이시죠. 네, 대단하시죠? 정말 멋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찌 보면 좀 금수저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스스로가 이타심을 발휘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했고 또 간호사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 나이팅게일 일대기에서 크림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네, 크림 맞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야전병원에서 나이팅게일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네, 우리 크림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긴 했죠. 네네.
크림 전쟁은 1854년에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러시아가 네. 아무래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서쪽으로 눈을 돌리죠. 맞아요. 이때 이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그리고 터키가 동맹을 맺어서 이것을 막고자 한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크림 전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끔찍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프랑스나 러시아는 어떤 자선 간호단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군요. 영국은 마땅한 자선 간호사들이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전장에서 부상당한 영국군 병사들은 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아이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어 나갔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참상을 네. 영국의 타임스지는 이제 계속해서 보도를 하게 되죠. 하하. 이런 정보들을 얻은 국민들은 이건 안 되겠다. 우리도 간호사로서 자선 단체를 빨리 꾸려야 되겠다. 네. 이러한 목소리들이 이제 높아가게 되죠. 그렇군요. 네, 이때 영국 군인 대신 허버트 경이 네. 나이팅게일에게 간곡하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간호 파견대를 좀 차출을 해달라. 예,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영국군에서 여자 간호사가 군대를 온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었던 일이었구나. 그렇죠.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군대에 가서 그 전장에서 네. 그 안에서 제대로 잘 할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있을까? 그렇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구나.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는데 이미 나이팅게일은 그런 편지를 받기 전에 전장으로 가기 위해서 자선 기금도 열심히 마련을 해놨고 하하.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준비가 끝나자마자 네. 전쟁터로 이제 향하게 되죠. 전쟁터 병원은 진짜 열악하고 상황이 너무 심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시 상황 어땠어요? 말씀드리기조차도 끔찍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뭐 도착을 해봤더니 이미 부상자 수가 네. 3,000에서 4,000여 명이 넘어섰고 어허. 전투로 사망하는 군인보다는 오히려 네. 감염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병사 숫자가 훨씬 많았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생이 아주 엉망이었군요. 그렇죠. 네. 당시 사망률이 42%나 됐다라고 하는 이제 허허.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 야전을 가서 봤더니 상하수도 시설은 아예 없었고요.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세탁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갈아입힐 옷이라도 충분했는가? 사실 그것도 아니었고. 하하.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각종 오염이 다 된 옷들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아이고. 그리고 상처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하하. 네. 근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네. 1리터도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갔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사실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게 환경이 지금 최악이잖아요. 네네. 이 최악의 환경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문제는 야전병원에 사실 간호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의사들이 반감이 심했다라고 하하. 하는 네.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청소, 세탁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에 어떤 소독의 개념 이게 없었다고 보시면 위생 개념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네. 집기들이 소독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서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감염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도착하고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망률이 2.2%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된 와.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났죠. 원래 42%였는데. 그렇죠. 야. 예.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나이팅게일은 사실은
환자 옆에 부상병 옆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산다면 우리 아나운서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실까요? 저는 한 6시간 정도 자는 예. 편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건 건강에 좋지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런데 나이팅게일은 이 네. 24시간 중에 고작해야 4시간 정도만 잠을 네. 잤고 아휴, 나머지는 다 환자 곁에서 그렇구나. 항상 밤마다 환자를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네.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폈죠. 그래서 등불을 든 여인로 그렇죠. 불리웠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환자의 상태만 살핀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불안감, 걱정, 근심 이러한 네. 것들까지 다 들어주면서 네. 환자의 정서적인 간호까지 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환기의 중요성 우리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나이팅게일도 이미 그 시절에 질병을 예방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환기를 또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계속해서 나이팅게일이 두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기 때문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은 많은 다양한 교육을 받고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친 위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네. 이 중에 가장 큰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영향 부분이 바로 병원 설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이 바로 환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애초부터 잘 돼 있어야 환기도 잘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환기가 잘 되지 못하는 시설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은 사실 환자라고 하는 것은 네. 신선한 외부 공기, 그다음에 햇빛이 들고 나는 이러한 것들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허허. 뿐만 아니라 감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야. 예, 이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진짜 선진적이었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기하면 정말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 내용들은 1859년에 나이팅게일이 자신의 어떤 저서인 병원에 대한 소고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전염병은 장기설이다라고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설입니다. 한마디로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라는 얘기인데요. 요즘의 미생물설하고도 유사하죠.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걸 보면 미생물에 감염됐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됐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장기설은 그냥 공기 자체가 문제다라고 봤던 거죠. 네. 미생물학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나이팅게일은 사실 장기설이 아주 강력한 지지자였다 보니까 그래서 공기를 깨끗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환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창문의 위치, 크기, 간격, 환풍기의 위치, 하물며 개수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살피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현대의 병원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보다 이렇게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구나. 네, 라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할들을 와. 참 많이 하신 분이시죠. 네, 나이팅게일은 그 시절에 감염병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래서 코로나19 대유행 때 나이팅게일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소환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이자 통계학자였다고도 알려졌는데요. 이를 토대로 병원 시설과 또 병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데 그 이야기도 하나 들려주시죠. 아무래도 나이팅게일은 백의의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병원 내에서의 환자 간호 이러한 개념으로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사실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나이팅게일은 통계학자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게 오히려 더 정설이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아무래도 당시에
전사자보다 콜레라, 이질 이러한 음.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더 많다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위생의 문제가 많다라는 건 너무나 확실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그런 그냥 메아리일 뿐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인을 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단순 그냥 전쟁에서 쓰고 버릴 수 있는 소품 아이고.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죠. 아이고, 참. 그래서 그만큼 더 환경 개선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이팅게일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이 부상자, 질병, 사망 이러한 통계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전병원의 위생 개선을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눈앞에 숫자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우리도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시각화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야. 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단순 숫자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야.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설득에 의해서 군인, 법조인, 네. 하물며 국민들까지 나이팅게일의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자료들이. 그렇죠. 그래서 설득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데이터와 통계를 이용해서 설득과 설득을 반복한 나이팅게일의 노력 덕분에 네. 군과 보건당국은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의 사망률 42%에서 네. 2%대로 크게 줄어드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군요. 그렇죠. 네. 이것이 병원 시설하고 환경을 개선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아하. 있겠고요. 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통계를 숫자가 아닌 새로운 그래프로 어떠한 현상을 네. 설명을 했다. 음흠. 예, 이것은 아주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859년에 여성 최초로 영국 왕립 통계학회 회원이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사실 백의 천사 간호사 나이팅게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진취적이고 혁신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팅게일은 그 간호학교를 설립하기도 했고 간호론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간호학의 고전이 된 이 간호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언급도 해드렸는데요. 간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팅게일이 1859년에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네. 원 제목이 Note on Nurs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단연간 관찰하고 실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저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론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우 나도 반성해야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네네. 만일 어떤 환자가 추워한다거나 열에 시달린다거나 쇠약해 있다거나 음식을 먹고 괴로워한다거나 거기에 욕창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대체로 그 질병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간호가 잘못됐다. 어허. 네. 그리고 간호는 투약하거나 스포제를 바르는 정도의 그러한 행위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간호는 환기, 채광, 난방, 청결, 정수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고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며 환자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간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간호로는 철저한 위생관리, 네. 환기와 보온 등을 통해서 환경관리, 그리고 충분한 영양 공급, 환자의 정신건강까지. 그래서 이러한 증상 하나하나를 잘 살펴야 되는 것. 하하. 그뿐만이 아니라 간호원장으로서의 감독 책임, 그다음에 윤리적인 지도법, 이러한 것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환기가 잘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네, 나이팅게일은 딱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념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네. 그리고 간호라는 것은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간호에서 주장하는 전인 간호, 즉 육체, 정신, 감정의 일체 모든 것을 간호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더 나아가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죠. 네. 우린 글로 좀 풀자면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간호사지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또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의 모든 것은 간호사가 직접 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의술하고 간호를 정의를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의술과 간호는 근본적으로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지만 하하. 의술은 자연적인 생명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 제거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간호는 자연적인 생명 과정이 장애 요소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의술과 간호의 역할을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철저하게 제대로 잘 교육받을 수 있게 되려면 간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기금, 제도가 따로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이팅게일은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어허. 예. 그래서 그녀의 간호교육에 대한 이념과 방침은 아주 확고했죠. 네. 네.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결국 사회 개혁자인 동시에 교육 개혁자란 말을 듣게 되는데요. 네네. 그녀가 세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에는 3가지의 교육 목표를 선포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병원 간호사를 양성한다. 2번째는 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 간호사를 또 별도로 양성한다는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역 간호사를 양성한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예, 나이팅게일은 후배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그 어느 누구한테도 간호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냐면 이것은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 거지 희생을 강요해서 간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명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네. 나이팅게일 하면 선서문도 사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선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그러면 제가 옛 기억을 더듬어서 네. 다시 한번 그럼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번 제가 네. 해볼까요? 네. 마음을 좀 가다듬겠습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팅게일 선서문입니다. 뭔가 굉장히 뭉클하고 네. 감동적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선서도 살펴봤고 네네. 나이팅게일의 또 역사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네. 감염병에 대처하는 기본을 세운 나이팅게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울림은 네.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진 대상자를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했던 우리의 사회 분위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그때 좀 심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정신간호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어떠한 감염병이든 오늘의 내가 또는 내일의 내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네. 정말 그 환자 그리고 그 가족한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모두가 꼭 간호는 간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늘 우리한테 간호를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아나운서 분께도 간호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살펴주고 마음까지도 살펴주는 그러한 간호가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 나이팅게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서영미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